네, 안녕하세요. 자, 저번에 이어서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 두 번째 시간. 자, 오늘 명부터 명나라 시작할게요. 명나라. 자, 주원장이 난징에 도읍에서 수립을 했어요. 언제? 1368년에. 그래서 기존의 몽골을 북원으로 위로 올려 쳐버리고 한족 왕조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주원장인 홍무제는 재상제를 폐지하고 육부를 직접 통솔했고 학교를 설립했고 과거제도 정비했고 유교를 반포했다. 유교 반포하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유교 반포. 그리고 어린도책, 토지대장이라고 어린도책과 호적대장 겸 조세대장인 부역황 그리고 정비했고 이갑제도 실시했다. 이갑제 실시. 그리고 이 다음에 내가 알고 아들이 아니라 손자일 거예요. 영락제가 자금성 건설 이후에 베이징 천도에서 내각 대학사 설치했고 몽골 원정했고 베트남 또 공격했고 정화의 함대를 파견했다는 거. 내각 대학사 설치, 몽골 원정, 베트남 공격, 정화의 함대 파견 한 게 많아요. 영락제가. 그리고 점점 명나라는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어. 나중에 언제냐, 우리가 임진왜란 때쯤에 한 15세기 정도에 황간의 득세로 정치 혼란이 심화됐고 북방의 몽골과 동남해안의 북로 남해의 침입으로 16세기 후반에 장거적인 계약과 일조 편법 확대 등 임진왜란도 참전을 했고 후금과의 전쟁 등으로 전쟁을 심리하면서 15세기 아니라 16세기 결국은 과중한 세금 징수로 인해 농민 붕괴가 발생하자 이자성의 농민군이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1644년에 멸망을 해요. 명나라가 1644년에. 그리고 떠오르는 게 뭐다? 후금이 청으로 바꾸고 누르하치가 이제 팔기절 바탕으로 여진을 통합하면서 1616년 후금을 건국했는데 20년 만에 홍타이지가 나라 이름을 바꾸고 쳐들어와 조선을. 기억나죠 이게? 그리고 홍타이지 다음으로 순치제가 치기 순치제가 치기에서 베이징을 점령을 해서 명나라를 멸망시켰다. 청나라가. 그리고 발정이 유명한 청나라 세 개의 황제가 있어. 강희제, 옹정제, 권륭제. 권륭제. 자, 청나라. 강희제, 유명한 왕들. 옹정제, 권륭제. 자, 강희제는 3번의 난을 진압하고 타이완을 반청 세력을 진압했고 그다음에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도 체결했다. 강희제는 네르친스크 조약이 체결된 거 나오면 강희제, 네르친스크 조약 강희제. 그리고 군기처 설치했고 정책 결정은 황제의 필요했다. 군기처는 옹정제, 티베트, 신장, 몽골 등 최대 영풍을 확보했다. 티베트, 신장, 몽골 나오면 권륭제. 적해둬야게. 그 다음에 지배정책은 강경책과 회유책을 사용했는데 강경책은 변발과 호복을 강요했고 사상을 탄압했어. 금서지정이나 문지옥 등.
대신에 주요 관직의 만주족과 한족을 같이 임명했고 그게 만한병용제 과거제를 통해서 한족도 등용했다. 그리고 사고전서 대규모 편찬사업도 실시했고 한족 지식인의 보석과 반청사sak 통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한족은 9년제로 통치했고 몽골, 티베트, 신장, 몽골, 티베트 걸룡제 때 토착 지배자를 이용한 간접 지배했다. 토착 지배자를 이용해서 그러다가 18세기 말에 백년교에 발생하고 팔기제의 한계가 노출되면서 세력이 약화됐으며 결국은 훗날에 영구한테 많이 말리기 시작했죠. 자, 명청대의 사회 경제 부분에선 이들은 이때쯤에 신사층이라는 게 신사층 젠틀맨이 아니야. 명대의 학교와 문벌기적 같은 거예요. 문벌기적 같은 명대의 학교와 과거제의 결합으로 신사층이 형성됐어. 그래서 세금 징수, 치안 유지나 향촌 교회 등에 참여했고 각종 특권이 요역 면제, 가벼운 형벌 면책 등을 갖고 있었으며 대토지 수수했고 고리대 공공사업 감독이나 세금 납부 등으로 이익을 추구했다. 많은 이득을 보면 이들은 신사층은 문벌기적 사회인 거야. 이 사람들은 거의 특권층인 거지. 특권층. 자, 경제 발전 각종 분야의 경제 발전이 있는데 농업 부문은 명대 창장강 중류에서 상류에 때는 청대 때는 상류까지 곡창지대를 발달했고 옥수수와 고구마 등 외래작물 전래됐으며 상품 작물 재배했다. 차나 면화 담배 등 인구 증가에도 영향을 끼쳤고 상공업 분야에서 창장강 하류 지역에서 발달했고 면직물 비단 조작이 등 수저와 항저우 등의 대도시 발달했고 산시 장인과 희저우 등 상인 등 대상인 성장했고 해관 공소 등은 설립했다. 그리고 해금 명대 때는 해금 정책을 실시해서 주변 국가들과 조공무역 전개 이제 일본의 무로마치 박부 등과 간만무역을 전개했고 16세기 이후판 이후는 해금 정책을 완화시켰다. 그리고 이제 형대 해금 정책을 실시했는데 하이원의 반정세로가 진압 후에 해금을 해제했고 상인의 해외 진출을 허용했다. 그리고 이제 서양과의 무역을 광적으로 제한해서 공행을 통한 무역을 제한했다. 나중에 훗날 이슬람 상인 동서교역에서도 이슬람 상인의 활동 및 서양 상인의 진출로 교역망을 확대했고 비단이나 차 도자기 수출과 일본과 아메리칸산 은의 대량을 유입했고 은으로 세금 납부했고 명의 일조편법이나 청의 지정은제 같은 거. 그 다음에 명청 문화를 보면 자 학문에서 양명왕이 등장했고 실용적 학문을 발달했으며 천공괴물 본초광문 능전원을 편찬했다. 삼국지연이 수호전 서유기 등의 서민문학을 발달했고 예수교 선교사들이 서양 학문 소개했고 무기제조 청민지리 등 분야에서 마테오 리치의 공연망국전을 제작했고 서강계와 함께 기하 원본도 가능했으며 청나라 땐 고증학과 공양왕이 발달했고 강의자전, 사고전선 등을 편찬했고 서민문화로서 홍루몽 유행, 경극도 유행했다. 경극 알죠? 경극 그 화장 그 이상하게 하는. 그 다음에 아담샬 하니까 그 생각나죠? 아담샬 기억나죠? 한국사의 그 인조 때 청나라 소현제자가 그 한 거. 그 다 이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일본 막부를 하고 지나가야죠 이게. 자, 저번에는 가마쿠라 막부, 오늘은 무로마치 막부. 무로마치 막부는 누가 창시했냐, 기창을 했냐? 1336년에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교토에 제천 1336년에 66년에 누가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어디에? 교토에 찾았어. 어떤 거? 무로마치 막부를
15세기 초부터 명과 강한 무역을 전개했어. 그러다가 쇼군의 후계자 분쟁으로 세계가 약화되면서 정구 시대인 세코쿠 시대가 시작되면서 막북에 붕괴됐어. 그럼으로써 막 어질렀던 거는 누가? 전국 시대를 통일해서 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러면서 누가 어떻게 도요토미 히데요시 많이 들어봤죠? 조선 침략했죠. 그러다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후에 일본에서는 또 새로 막부가 또 개창을 했어. 1603년에 또 새로운 막부가 에도 막부. 누구냐면 누가 개창했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개창했어. 어디에? 도쿄에. 이는 통치제인데 막번째는 쇼군이 중앙과 직갈제를 지배했고 지방 다이쇼트를 쇼군에 충성하는 대가로 영토가 당시 번이래요. 지배권을 확보했고 상킨 코타이 제도를 실시해서 다이묘를 통제했다. 그 번이하면 그 목화봉 이런 그거 아니에요. 목화봉 아니야. 신분제 이런 병농을 불기하고 무사나 상공업자 농민의 직업과 신분 이동을 금지시켰으며 무사와 상공업자가 거주하는 조카마치도 성장했다. 경제 부문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일본 상인 주인장의 발급 통제를 강화한 거지. 주인장이라고 이제 발급했다. 일본 상인에게. 17세기 전반 세국 정책을 했으면 크리스트교 포교를 금지했고 사무역도 통제시켰다. 17세기 굉장히 강화시켰고 우리나라의 무슨 흥선대원군처럼 세국 정책을 실시했는데 서양 상인 중에서도 그나마 대신에 네덜란드 상인에게만 나가사키와 데지마에서 무역을 허용했고 중국 조선과 교역 전개했는데 이때 뭐냐 네덜란드 상인 그 하멜리 그 우리나라 효종 때 일본으로 가려다가 우리나라에 붙잡혀가지고 고생하기만 했다 다시 일본으로 갔다가 지내나라 갔죠. 이때 효종 때 이제 대내로서는 이제 농업 발달, 상품 작물 재배 증가했고 도로망 정비로 상공의 발전, 도시도 성장했고 조닌층이라고 상인 수공업자가 성장했다. 그리고 도시 상업자들의 동업조합 조직이 생겨났으며 문화가 있는데 조닌 문화 욕 같아. 이게 뭔가 이상해 기분이. 자, 노래 춤 등이 어우러진 연극인 가부키라고 노래 춤 등이 어우러진 연극이 이게. 그리고 우키요에는 인물 풍속 등을 소재로 한 다색 목판화가 유행했다. 다색 목판화 우키요에 가부키와 우키요에. 그리고 나낙에서는 네덜란드인을 통해서 의학과 천문학을 전해준 게 이게 나낙이래요. 나낙 랑카쿠. 일본에서는 이제 랑카쿠라고 말하는데 나낙이 발달했다. 오늘 여기까지 끝.